자,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자, 머리 위로 팔을 올리는 동작 시 견봉과 견갑 위쪽에 통증이 있습니다. 회전 안 되죠? 충돌이죠? 견갑의 안정성이 떨어지고 고관절 역시 매우 타이트합니다. 그래서 고관절과 견갑의 유동성과 안정성을 잡고 어깨 하부 근육을 강화했습니다. 굳어 있는 흉곽, 흉추의 움직임도 개선시키고 있는데 완전한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처음보다 통증의 강도가 낮아지긴 했지만 통증 자체를 완전히 잡으려면은 앞으로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요? 자, 일단 요거부터 말씀드릴게요. 처음보다 통증의 강도가 낮아지긴 했는데 이 접근이 맞다면 내가 한 접근이 맞다는 걸 전제로 가면요. 통증이 10에서 절반 이하로는 줄어들어야 됩니다. 첫 통증을 10으로 그냥 기준을 잡았을 때요. 절반 이하로 떨어져야 방향성이 맞는 거예요. 10에서 7, 10에서 8 아니에요. 잡히면 무조건 절반 이하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요거를 염두를 하시고 일단은 견본과 견갑 위쪽 통증은 무조건 충돌이죠. 충돌의 기본은 뭐예요? 견갑의 상방 회전이 기본 세팅이 돼야 되죠. 견갑 상방 회전이 되는 게 제일 첫 번째. 그러면은 지금 선생님이 앞으로의 접근을 뭐로 가야 되냐면 1차적인 우선 목표는요. 견갑의 상방 회전이 잘 되는지를 체크를 해야 돼요. 흉곽, 흉추도 결국은 견갑 상방 회전이 잘 돼야 되니까 견갑 상방 회전이 잘 되면은 충돌이 없겠죠. 근데 견갑 상방 회전이 뭔가 잘 안 되고 있으니까 포커싱은 견갑 상방 회전으로 잡되 이게 잘 안 잡히면은 흉추를 보는 거고 이것도 안 잡히면 골반부터 골반이나 고관절로 보는 거야. 근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어 그 어깨 하부 근육 강화하고 뭐 흉추 움직임하고 뭐 고관절 안정성 잡긴 했는데 정작 이 견갑 상방 회전에 대한 움직임을 직접적으로 결국 만들어 줘야 돼요. 나머지 흉추, 골반, 고관절 이런 애들은 견갑 상방 회전을 잘 하기 위한 세팅이지. 세팅이 끝나도 견갑 상방 회전이 여전히 안 되면은 견갑의 회전 자체를 직접적으로 만들어 줘야 됩니다. 아시겠죠? 순서를 이렇게 가셔야 돼요. 그 부분을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2번 질문입니다. 서 있는 상태에서 오른쪽 다리를 들어서 내릴 때 고관절에서 뚝 소리가 납니다. 자, 고관절 중심 안 맞는 거죠. 굴곡 신전에서 누워서 할 때도 뚝 소리가 납니다. 그럼 체중 지지 없는 상태에서도 소리가 난다는 거죠. 그런데 내외전 시킨 상태는 소리가 안 나요. 그럼 제가 케이스 할 때 엄청 수도 없이 얘기했죠. 내외전 시킨 상태는 소리가 나고 외외전 시킬 때는 소리가 커진다는 게 뭐예요? 이 사람이 중심이 어디서 벗어난 거예요? 현재 고관절 상태가 외회전된 상태야.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내회전 시켜야 제자리로 쏙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소리가 안 나는 거지. 그럼 이미 지금 답이 나왔잖아. 이 사람은 고관절이 외회전 됐으니까 내회전 시켜야 되는 거야. 그래서 들어올릴 때는 장요근 다리를 내리는 동작에서는 대퇴직근이 쓰인다고 여기서 핀트를 놓친 거지. 이게 핀트를 놓친 거예요. 잘 보세요. 요 문장 한번 보세요. 다리를 들어 올릴 때는 장요근 내리는 동작에서 직근이 아닌데 이건 말이 안 돼. 다리를 내리는데 대퇴직근이 쓰이는 거 아닙니다. 그냥 고관절 굴곡근이 장요근인 거야. 대퇴직근이 메인이 아니에요. 내리는 거는 그냥 장요근의 그 신장성 수축입니다. 이거는 지금 이거는 아예 틀린 거야. 이건 잘못된 거고 대퇴직근이니까 틀렸으니까 대퇴직근과 상관없는데 대퇴직근을 이완했는데 이 당연히 그대로지. 지금 보세요. 선생님이 이미 여기서 답이 나왔단 말이야. 내외전 시키니까 소리가 안 나네. 외외전 시키니까 소리가 커지네. 아, 이 사람은 고관절이 외외전으로 빠져 있구나. 내외전 시켜야 정상되는구나. 그럼 여기서 뭐 가야 돼요? 내외전 시켜야지. 내외전. 이미 답 다 나온 거잖아. 그러니까 고관절 내외전을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그 고관절 굴곡 동작할 때도 어떻게 해야 돼요? 내외전 시킨 다음에 내외전 시켰다는 말이 뭐예요? 고관절 중심을 딱 잡은 다음에 굴곡 신전 동작을 시키는 거야. 어쨌든 포커싱은 내외전입니다. 이미 답이 나왔는데 그게 답인 줄 몰랐던 거예요. 아시겠죠? 이 핀트를 이상한 데 가면 안 됩니다. 이미 찾은 거야. 자, 3번 질문 보겠습니다. 자, 선생님 강의를 듣고 실제로 적용해 보면서 견갑골 움직임은 전거근의 역할이 크다는 것을 인지했습니다.
그렇다면은 견갑골 주변 근육, 능형근, 승모근, 광배근이 과긴장되면은 견갑골 움직임에 영향을 끼치기도 하나요? 주변 근육의 과긴장이 전거근의 비활성만큼 움직임에 큰 영향 끼치고 있죠, 당연히. 메인이 이제 전거근부터 보라는 거지. 당연히 견갑골 주변에 근육이 많잖아요. 다 봐야죠, 당연히. 견갑골이 이제 뭐 거상, 상방해저, 하방해저 여러 개 다 있잖아. 그러면은 보세요. 아, 근데 제가 이지 마우스라서 여기가 흉추라 치면은 파란색으로 해볼까요? 뭐 다 있잖아요. 이거 얼마나 다 모든 게 움직임에 영향을 미치는데 그 움직이기 위해서는 일단 제자리로 가야 됩니다. 아까 고관절도 제자리로 가야 되듯이 전거근이 왜 중요하다고 전거근부터 보라고 하는 이유는 견갑골의 움직임이 크다는 해석보다는요. 일단 견갑골이 제자리에 붙어 있으려면은 전거근이 딱 돼 있어야 제자리로 갑니다. 그래야 제자리로 가야 다른 근육들이 당기면서 움직임이 나오는 거야. 아시겠죠? 날개뼈의 세팅에 가까워요. 움직임이 중요해서 그 정거근의 역할이 큰 게 아닙니다. 정거근은 날개뼈를 제자리에 세팅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능형근도 있고 뭐 중부승모근, 하부승모근, 견갑거근, 상부승모근 이런 애들 있죠. 앞쪽에는 뭐 소흉근도 있고 이런 애들이 그 다음에 2차적으로 작동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움직임으로 보면 안 됩니다. 그 제자리로 세팅하는 걸로 개념을 잡으시고 나머지는 움직임이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게 맞아요. 4번 질문 볼게요. 무거운 물건 들기, 설거지 등 손의 반복적인 동작으로 인한 손가락 염증, 손목 굴 증후군, 방아쇠 수지 등 손해가 문제가 있는 것 어깨부터 접근해야 되는 게 맞을까요? 손가락, 손목 제할 방법이 중요합니다. 제가 아까 하지의 움직임이 어떻게 된다 했어요? 무조건 고관절, 무릎, 발 세트자. 상지는 뭐야? 무조건 날개뼈, 날개뼈, 어깨뼈, 팔꿈치, 손목 세트란 말이야. 무거운 물건 들 때 손목, 손가락까지 갑시다. 무거운 물건 들 때 손가락으로만 들어요? 손목으로만 들어요? 다 같이 들잖아. 그러니까 여기도 보상작용이 여기서부터 빠지면은 점점 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거는 순서의 개념입니다. 이걸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날개뼈만 잡으면은 뭐 손가락 다 좋아진다 이게 아니고 손가락이 안 좋더라도 날개뼈부터 보는 거예요. 순서입니다. 날개뼈를 안 보고 손목 손가락만 보면은 안 됩니다. 어차피 또 안 좋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날개뼈부터 보는 거고 사실 이 날개뼈도 전신으로 봤을 때는 고관절 골반까지 내려가야 돼요. 그러면 이제 상체하지 다 보는 거지. 왜냐? 우리 움직임이 다 연결돼 있잖아. 무거운 물건 들 때 하지 써요, 안 써요? 하지 쓰잖아. 다 쓴다니까, 결국. 쓰는 건 다 봐야 돼요. 자, 볼게요. 5번 질문입니다. 오늘 강의에 저 골반 전방 경사로 평발을 만든다는데 평발은 아닙니다. 오른발은 뒤꿈치가 안쪽으로 돌아갈 수 있는 요족이죠. 요족은 제가 케이스 한번 올렸죠. 그 정경골근하고 그거 하면서 케이스 한번 올려드렸어요. 발바닥 통증이 있습니다. 왼쪽은 발바닥은 안 아픈데 종아리 안쪽 부분이 500원짜리 동전 크기 모양으로 하지 정맥처럼 튀어나와 있고 우리하게 아프다고 합니다. 근육 검사를 해봤는데 양쪽 중둔근 오른쪽 엉덩이 종아리 양쪽 고관절 다 풀려 있습니다. 약한 근육을 강화해 보려고 합니다. 괜찮을까요? 자, 요런 질문은요. 요런 질문 있어요. 뭐뭐 한데 뭐뭐 해도 될까요? 하잖아요. 해보세요. 해보고 뭐 한다? 평가 재평가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런 거는 그냥 해보면 됩니다. 우리가 뭐 주사를 놓는 것도 아니고 뭐 약을 먹이는 것도 아니고 수술하는 것도 아니잖아. 해봐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런 트레이닝의 가장 강점은요. 리- 어, 적절한 강도로 하면요 리스크가 없어요. 보세요. 지금 이렇게 안 좋은 사람한테 우리가 스쿼트 200kg 하세요는 안 할 거잖아. 그냥 뭐 약한 근육 강화 동작 뭐 누워서 동작 해보세요. 이런 거는 리스크가 거의 없기 때문에 다 시도해봐도 됩니다. 예, 요거는 평가 재평가 하시면 되고 어쨌든 요쪽으로 들어가는 경우는 어 평발하고 조금 다른 개념이지만 결국 고관절이 망가지는 거는 매 한 가지입니다. 똑같아요. 보통 전경골근을 못 써서 발목이 밑으로 축 처지면서 발가락이 들리면서 이 패턴이 되면 점점 요족이 됩니다. 맥락은 똑같아요. 그냥 고관절부터 다 정상화 시키면 됩니다. 요게 요게 발이라고 칠게요. 요렇게 되는데 얘가 제가 이거 제 유튜브에 다 올렸어요.
발목이 이렇게, 아, 근데 그림이 못 봐주겠는데? 잠깐만요. 발목이 축 처졌어. 이게 발인데, 얘가 발목이 이렇게 밑으로 축 처진단 말이야. 축 처졌어요. 그럼 처지면은 발목을 발등 굽힘을 못 하잖아. 그러면은 발가락을 과하게 씁니다. 발가락이 이렇게 과하게 들려요. 그럼 벌써 지금 모양이 어떻게 돼요? 하이힐 신은 것처럼 되죠. 하이힐 모양처럼 됩니다. 이게 심해지면은 어떻게 되냐면 얘는 쑥 들어가고요. 발등이 쑥 튀어나옵니다. 그럼 이게 점점점 요쪽으로 갑니다. 많이 망가진 거지. 구조적인 문제까지 간 거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입니다. 6번 질문 보겠습니다. 자, 거북목과 구분 등이 너무 심해 웨이트 시 목에 힘이 들어가 아파하십니다. 현재 스트레칭 후 목에 힘이 안 들어가게끔 누워서 기대서 가능한 운동을 진행시키고 있는데 앞으로 적용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쭤봅니다. 자, 어떠한 통증이나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들이 운동시키는 방향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회피. 그 다음에, 세 가지겠네요. 정면 돌파.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뭐 해결. 요렇게 쓸게요. 자, 지금 선생님 뭐예요? 목이 너무 아프니까 그냥 누워서 해요. 기대세요. 이건 뭐예요? 회피입니다. 회피. 회피는 나쁜 건 아니야. 어쨌든 안 아프게 운동을 시켰으니까. 하지만 이거는 해결은 못한다. 하지만 심해지지는 않는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나쁘지 않아. 세모. 그 다음에 제일 쓰레기짓. 정면 돌파. 참고 버티세요. 목. 강해집니다. 계속 버티세요. 이러면 이제 대박살. 이거는 진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짓. 절대 해서는 안 되는지. 허리 아프세요? 괜찮아요. 좀만 버티면 허리가 더 강해질 겁니다. 이게 진짜 최악의 행동. 최악. 해결은 뭐예요? 지금 목이 안 아픈 거를 안 아프게 만드는 방향이지. 이게 이제 요거는 이제 재활이 들어가는 거죠. 어쨌든 선생님의 선택은 나쁘진 않다. 하지만 해결은 못 한다. 거북목 구분등은 뭐예요? 자, 제가 한 가지 팁만 알려드릴게요.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요. 선생님이 필드에서 만나는 거의 모든 재활 케이스는 제 유튜브에 이미 다 있어요. 저, 저는 이제 병원에서 치료 안 되는 사람만 보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한 번 만날까 말까 한 사람을 저는 수백 명을 계속 그런 사람들만 보고 있기 때문에 거의 모든 케이스는 다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거북 뭐 이런 거 제 유튜브 케이스 그 검색하시면은 케이스 다 있습니다. 그걸 한번 항상 참고하세요. 그래서 어쨌든 요지를 먼저 말씀드리자면은 경추, 흉추, 요추 요렇게 있다 칠게요. S자. 그러면은 거북목과 구분등은 뭐예요? 거북목 목이 더 앞으로 간 거고 얘는 더 뒤로 갔죠. 그럼 얘 허리는 어떻게 되겠어? 요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다? 골반 밑에서부터 다 잡아야 돼요. 척추를 다 봐야 됩니다. 요거 제가 다 올렸어요, 유튜브에. 그래서 어쨌든 골반, 요추, 흉추, 경추 순서대로 정상화 시켜야 됩니다. 목만 보는 게 아니에요. 골반부터 봐야 된다. 요거 케이스는 이미 몇 개 올라가 있어요. 몇 개 올라가 있고 이제 계속 또 올려드릴 거예요. 점점 빡센 케이스로. 자, 7번 질문입니다. 자, 첫 평가후 재평가는 언제 하시나요? 평가하는데 1시간 수업을 다 잡아먹어서 이게 참 고민이에요. 그리고 선생님 유튜브 영상에서 당일에 바로 개설이 됐는데 안 그런 사람도 있나요? 안 그런 사람도 있죠. 안 그런 사람도 있는데 이걸 알아야 돼요. 평가, 재평가에서 그 평가라는 거는 일종의 시험입니다. 시험은요, 이 재활은 점수의 개념입니다. 된다, 안 된다가 아니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팔을 올리는 것도 팔의 보세요. 50견으로 볼까요? 팔이 90도밖에 안 가. 근데 이 사람이 팔이 120도가. 그럼 좋아진 거지. 근데 완전히 좋아진 게 아니죠. 팔이 이제 180도가. 그 다음에 팔이 올라가면 이제 운동을 해야 되죠. 중량을 드는데 뭐 3kg밖에 못 들어. 근데 5kg 들어. 10kg 들어. 이게 뭐야 지금? 점점 좋아진 거죠. 이게 0, 1의 개념이 아니에요. 단계의 점수의 개념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험이란 게 90도가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얼마큼 되는지 체크. 그 다음 체크.
잘 올라갔으니까 이제 힘들어가고 체크 하니까 점진적으로 가기 때문에 제가 했을 때 개선이 되는 것도 한 방에 10kg까지 가는 게 아니라 이 순서대로 가는 거예요. 잘 되는 사람 한 방에 10kg까지 가는 사람도 있고요. 이게 상태가 많이 안 좋은 사람은 뭐 90도에서 180도까지는 가지만 무게는 또 잘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아시겠죠? 이건 단계의 문제고 지금 선생님의 문제가 뭐냐면 일단은 7번 질문은 굉장히 좋은 질문입니다. 굉장히 좋은 질문이니까 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잘 들으세요. 평가는 우리가 트레이닝에서 평가는요. 종류가 몇 개 있을까요? 수백 개가 있겠지. 평가는 너무 많잖아. 그러니까 평가가 많을수록 좋은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이 지금 뭐가 문제냐? 평가는 한 시간 걸리면 안 돼요. 아까 제가 말했죠. 아까 막 비골 움직임 뭐 이런 거 본다고 치면은 평가하는데 한 3시간 걸린다니까. 좋은 게 아니에요. 평가를 많이 한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평가를 많이 한다고 좋은 게 아니고 그 사람에게 필요한 정말 정보를 빨리 캐치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실력이 뭐부터 나오냐면은 적절한 평가를 효율적으로 하는 것이 실력입니다. 평가를 잘 해석하는 실력이 아니라 평가를 진짜 빠르게 빡 해서 바로 팍 가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통째로 아픈 사람도 15분 안 걸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평가를 아주 신속하게 따다다닥 하니까 제 케이스 보면은 뭐 무릎, 뭐 골반, 어깨, 목 아픈 거 한 번에 다다닥 좋아지는 케이스를 본 적이 있을까요? 물론 전부는 아니에요. 심한 분들은 고치는데 좀 걸립니다. 근데 제가 한 번에 여러 개를 빨리 남들보다 재활을 훨씬 빨리 할 수 있는 이유는 평가를 아주 효율적으로 하기 때문이에요. 물론 이런 효율적인 평가를 만들기까지의 시간이 엄청 오래 걸렸지. 진짜 수백 개의 케이스를 시행착오를 하면서 갈고 닦았으니까 제가 압축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선생님이 1시간 동안 평가하면 안 돼요. 지금은 평가부터 다듬어야 됩니다. 평가는요, 20분 넘어가면 절대 안 돼요. 최초 평가만 20분이지, 그 다음에 더 줄어야 됩니다. 그래서 절대로 20분 이상 넘기지 않는다. 그러니까 1회 때 뭐 20분 평가하면은 또 그 다음 왔을 때 뭐 다른 게 평가를 하지 20분 넘어가는 평가는 지금 잘못한 거예요. 일단 그걸 아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평가를 다듬으세요. 쓸 내가 해봤을 때 별로 쓸모가 없는 거 다 빼세요. 전부 다 빼세요. 아시겠죠? 다 빼고 평가 재평가를 언제 하냐고 했는데 우선은 지금은 제가 어떤 정도 평가라든지 재활 루틴이 이미 완성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을 기준으로 안 하고 제가 평가를 다듬었을 때 그때 했던 평가 재평가의 기준을 말씀드릴게요. 저는 평가 재평가는요. 뭐 하나의 동작 있죠. 한 개의 동작. 한 개의 동작도 되고 하나의 근육을 푸는 것도 된다. 한 개의 동작을 1회 한 8회 정도 하고 바로 재평가입니다. 1세트죠. 8회 1세트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재평가는 딱 그 하나에 대한 재평가만 빨리 가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처음 했을 때는 이렇게 했어요. 예를 들면은 뭐 전거근 운동 5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전거근 운동 1번 전거근 운동 8개 하고 재평가. 2번 전거근 운동 8회 하고 재평가. 하나하나 있습니다. 거의 집착에 가까울 정도로 하나하나 해가지고 전부 다 걸러냈어요. 마치 채로 다 걸러내듯이. 그러면은 5가지, 뭐 예를 들어서 보세요. 5가지 하고 나서 재평가를 하면은 어떤 운동으로 이 사람이 좋아졌는지를 모르잖아. 그럼 무조건 5개 다 시킨다니까. 그게 아니고 1번, 2번, 3번, 4번 다 하면은 이 사람이 예를 들면은 3번 전거근 운동 후 좋아졌다. 그러면은 3번 전거근 운동이 뭔지를 알면은 이 사람이 이렇게 해서 내가 이 운동을 하니까 좋아졌구나라는 게 딱 그게 고리가 맞잖아. 아시겠죠? 고리가 딱 맞으니까 내가 이게 보는 눈이 생기는 거야. 근데 뭉뚱그려서 시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할 때는 예를 들면은 제가 지금 재활을 보통 할 때 30분 재활한다 치면은 초반에 평가 재평가 초반에 한 10개 10번 했어요. 그냥 수도 없이 재평가했어요. 이제 거의 그 약간 광기와 같은 집착으로 하나하나 전부 다 했어요. 그렇게 해야 실력이 늡니다. 보여요. 이게 이렇게 했을 때 이 사람의 반응이 이렇게 나온구나. 이렇게 가는 거기 때문에 평가, 재평가는 수도 없이 반복합니다. 계속 검증하는 거예요. 계속 검증하면서 나아갑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 책으로 지금 강의를 하면서 이건 된다,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그리고 지금처럼 선생님들이 케이스 질문을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이 케이스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릴 때 한 번도 막힌 적이 없어요. 이 제가 뭐 똑똑해서 공부를 많이 해서가 아니라 제가 다 해봤으니까 제가 해본 거니까 바로 대답을 해드릴 수 있는 거예요. 해봤다는 말은 그 모든 거에 대한 평가, 재평가를 하면서 검증을 제가 다 해봤어요. 그거를 벗어난 질문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답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여행 가봤, 내가 먹었던 음식 물어보면 바로 대답할 수 있잖아. 똑같아요. 해봤으니까 다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평가, 재평가를 끝도 없이 반복하셔라. 그래서 검증을 끝없이 반복해서 필터링을 해서 다듬어야 돼요. 뾰족하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처음 이렇게 두리뭉실한 거를요. 평가, 재평가를 깎는 거야. 계속 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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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깎아. 이거를 거의 지금 막 머리카락 수준을 깎아, 깎아, 깎아. 그러면은 딱 지금 이 사람에게 필요한 동작 한두 가지가 바로 딱 나온단 말이야. 처음에는 평가, 재평가를 많이 하니까 오래 걸리는 것 같지만 초반에 이렇게 해놓으면은 그 다음에는 그냥 한 방에 됩니다. 지금 제가 왜 한 방에 빨리빨리 되겠어요? 저는 이 머리카락 수준으로 가다듬은 그 바늘이라고 할까요? 이 바늘만 가지고 간단 말이야. 제가 한 가지 동작을 시키지만 제가 시키는 한 가지 동작은 100개 이상의 동작을 평가, 재평가해서 가다듬었기 때문에 이제 바로 찌르면 그냥 바로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거는 그 선생님들의 나름의 방법을 찾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아주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이제 몇 번이죠? 8번. 8번 마지막 볼게요. 마지막.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로우, 풀다운 같은 등 운동 시 양쪽을 같이 하면은 자극이 오른쪽만 느껴진다고 하는 30대 회원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왼쪽만 따로 진행했는데 왼쪽이 자극이 잘 느껴진다고 하십니다. 같이 할 때는 자극이 느껴지지 않고 따로 할 때는 자극이 느껴지는 경우에는 광배근이 잘 쓰인다고 봐야 할까요? 잘 쓰이지 못한다고 봐야 될까요? 이미 나왔잖아. 한 팔로 할 때는 잘 쓰이는 거고 두 팔로 할 때는 잘 안 쓰이는 거지. 그 말은 일단 뭐야? 이게 어떤 걸로 봐야 되냐면 두 개를 했을 때는요. 이 뭔가 그 고관절이나 골반 몸통에 동시에 썼을 때 이게 불균형이 생기는 거예요. 오히려. 그러니까 오히려 이 하체 운동으로 칠게. 하체 운동으로 치면요. 사실은 한 발 스쿼트와 두 발 스쿼트가 있잖아요. 두 발 스쿼트가 있죠. 근데 두 발 스쿼트에서는요. 보상작용이 생겨요. 보상작용이. 그러니까 왼쪽이 약해도 오른쪽이 대신 더 사용이 됩니다. 그러면은 왼쪽에 대한 감각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근데 한 발로 하면은 보상작용을 못 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고립이 더 많이 되는 거예요. 고립이 더 많이 되는 겁니다. 숄더 프레스로도 가볼까요? 바벨 숄더 프레스는 보상작용이 생기죠. 연결돼 있으니까. 덤벨 숄더 프레스는 뭐야? 보상작용이 안 생기죠. 그럼 약한 쪽은 그대로 약하단 말이야. 하지만 약한 게 온전히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감각적으로는 한쪽이 더 잘 느낄 수 있어요. 오히려.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보통은 조금만 더 심해서 같이 당겼을 때 자극이 오른쪽만 느껴지고 왼쪽이 약하면은 왼쪽을 따로 했을 때도 잘 안 느껴져요. 정말 안 좋은 사람은. 근데 이 사람은 왼쪽 했을 때는 잘 느껴진 정도니까 그렇게 심한 건 아닌 거야. 그렇게 심한 건 아니고 그러면은 지금 당장은 한 팔씩 이제 각각 해가지고 왼쪽에 자극을 조금 더 많이 올리는 게 우선순위가 되고 아마도 지금 어떤 경우가 더 많냐면은 이 몸통의 회전입니다. 몸통의 회전인데 요거는 제가 동작으로 보여드리겠네. 자 보세요. 얘를 당겨. 그러니까 광배가요 뒤쪽이잖아요. 기립근이잖아요. 뒤쪽에 있죠. 그러면은 여기서 이렇게 당기는 것보다 얘를 틀어서 당기는 게 더 뒤쪽에 수축이 많이 되겠지. 그쵸? 근데 두 개 같이 당기면은 이렇게 못 하잖아. 그냥 수직으로만 가니까 광배가 이제 뒤로, 날개뼈가 뒤로 가면서 광배를 뒤쪽에서 수축되는 움직임까지는 못 가져가요. 근데 하나 하면 어때요?
더 돌릴 수 있잖아. 몸통도 돌려가지고 꽉 쥐어 짤 수 있으니까 돌아가야만 힘이 들어가는 경우에는 한쪽에 했을 때 훨씬 더 잘 느껴지는 거야. 아마 이 몸통에 대한 회전을 굳이 써가지고 이 옆구리나 골반을 조금 더 찌그러뜨려서 이렇게 했으니까 잘 느껴질 겁니다. 근데 두 개로 하면 그걸 못 하잖아. 이렇게밖에 하니까 그게 자극이 안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일단은 한쪽은 잘 느껴지면은 한쪽씩 시키면 됩니다. 일단은. 근데 두 쪽에 대한 불균형을 해결하고 싶으면은 이 고관절 골반에 대한 회전이 한쪽으로 안 갈 거예요. 그래서 그럴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잡고 싶으면은 거기까지 가야 된다. 근데 뭐 한쪽에 잘 느껴지면은 그냥 그걸로 그 그냥 땡겨도 그 한쪽씩 운동을 시켜도 상관없다. 요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일단은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잠시만요. 녹화 멈추고